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미국이 사드 레이더를 한국 배치에 앞서가지고 성능 개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탐지 거리가 기존의 레이더보다 50% 더 확장시키겠다. 그것을 한국에 지금 설치하겠다는데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 끝내겠다는 의도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 있는 모 관리인은 이거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미 군과 우리나라의 군이 합동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드는 버전이 1.0이고요. 2.0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드를 전체적으로 다 성능을 개선한다는 게 이 사드를 그 제작했던 제작사에서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사드보다 탐지 거리를 높이고 요격 능력을 향상한 2.0을 개발해서 군납을 하기로 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이 사드는 생산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중고로 처리된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미군이 한 번 쓰고 난 이전 버전을 들어오기로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어차피 들어갈 거면 2.0 버전으로 해서 레이더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2.0 레이더 버전이 개발되는 시기가 2020년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2020년 이후에 개발된 걸 놓겠다는 얘기인지, 일단 니들한테 1.0을 갖다 주고 난 다음에 2.0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꼭 나쁘게만 바라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 2.0으로 줘. 이왕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될 거면 그때 성능 개선된 걸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배치가 한 5년 뒤로 훅 넘어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 안 되라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드 배치 한다 안 한다로 답해주면 되는데 더 좋은 거 줄게. 난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지금 있는 거는 주지 말지 그러니 라는 데 대한 확답이 없다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사드 1.0 포대 이거를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하고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사이판하고 괌 그다음에 본토를 지키는 쪽을 개량된 거를 올려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구무기 원래 그렇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무기를 주지 않거든요. 절대 전략적으로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50% 정도의 50% 정도의 탐지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성능 개량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올 것 같으면 아마 중국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부딪힐 거고, 그러잖아도 중국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로 들여오기는 힘들 것 같고,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쌈 과이판 본토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닥다리 무기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우리도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저기 중고를 갖다 놓으려 그래? 제대로 된 거 좋은 거 갖다 줘. 라고 우기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어버릴 수 있다니까? 이 빌미로 해가지고. 근데 이 사드라고 하는 무기의 그 효용성 자체가 증빙이 안 된 상태에 이제 정치 논리에 갔지만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손을 떠난 단계 같아요. 지금 사드 9 버전 레이더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포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이미 한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쏠 미사일만 빼고 나서는 탑재 차량, 9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언제 배치하느냐, 또는 미군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환경평가나 부지 조성을 끝내놓고 배치하느냐, 요 부분을 어떻게 서둘르더라도 대선 전에는 절대 5월 달에는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립서비스 상황에서 정치적인 수사로만 이게 유지되고 있고, 다음 정권 들어갔을 때는 지금하고 배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5월 달 이후에는. 알박기. 그렇죠. 지금은 자리만 꽂아놓는 거예요. 몸은 지금 지하철 안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이 먼저 지금 자리에 툭 던져진 그 상황이에요. 지금. 이건 창문 밖에서 던졌어. 아직 문도 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 정말 좋다. 이 사드 관련해서 개량 사업에 들어간 레이시온사에서 들어간 방법을 놓고 민중의 소리에서는 지금 이런 타이틀도 뽑고 있어요. 사드 레이더 고출력 방사선 방출 인정, 제작사 개량 착수, 이런 타이틀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9 버전은 몸에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거지. 결국은 사드에 관련돼서
뭐 무용성을 떠나서 또 유해 논란, 고주파 관련해서 이게 인체에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문제점을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나 우리 쪽 연구원들, 국방연구원들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몸소 쇠해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여서 실험해보고 싶어요, 그분하고는. 그러니까 이 레이션사에서 개량하는 거는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고출력 에너지 빔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겠다. 또 하나는 그거에 맞물려서 고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전기 에너지가 이 부분을 줄이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소재를 바꿔서 이 두 가지를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는 그러면서 더불어 50%의 탐지거리가 늘어난다는 건데, 탐지거리가 늘어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력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고출력을 줄이면서 고에너지도 줄이면서 탐지거리를 늘린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한 배 반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5,000km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이러면 있습니다. 뭐 러시아 중부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탐지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거의 경기권까지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사드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적으로. 지금 말밖에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주변 기기만 들어오려고 하는 건 상태잖아. 그리고 좋은 버전으로 주게하고 여러 거 달래고는 있는데 배치하지 마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재협상에 나설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겨줄 것 같아요. 저는 또 공개적으로 토의하라고. 예,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그 제안을 해봐야 될 게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이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거든. 요걸 갖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기놀이를 좀 해봐야죠. 야, 이거 배치하자 그러는데 어떡하지? 니들 생각 어떠니? 아, 나는 이거 배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니들 명분 삼아서 그렇지. 뭐 좀 해줄 거 없어? 라고 던져보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는 뜻을 이제 지난번에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 속에 예, 사실 가로 열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말할 수가 없고라고 얘기를 한단 그건 말이에요. 당연히 말할 수가 없죠. 말하는 순간 이미 전략이 없어지는 전략이 거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궁금은 한데 뭐가 그래도 이제 자신의 어떤 외교적인 능력을 이제 믿는 바가 있는갑다. 또는 뭘 그 양쪽에 적당히 이렇게 구슬릴 수 있는 뭔가를 알고 있나 뭐 등등을 상상은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 혹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가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해. 단지 나는 의견이 없고 국회에다가 물어보고 국회의 비준을 하게 할 거야. 그건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고 진짜 내용은 지금 찌라시님이 얘기한 그 사이에서의 짤한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그 어떤 줄타기와 어떤 동북아 균형자라고 얘기했던 그거를 나는 할 수 있지롱. 그게 그러니까 그거지. 박근혜 정권은 그런 짓 자체도 아예 못한 비옵시옷이었어 그냥.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치하자고 한다. 근데 중국한테 입장 좀 물어보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흔히 말하는 균형자 역할을 못한 상태로 당신들이 하면 무조건 할게요 따라주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음모론은 이제 뭐 최순실의 방송 비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지만 뭐가 연결이 돼 예. 있겠지. 그럴 때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요 여기 이제 북한 핵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는 방향까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중국대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이야 박근혜처럼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들지 않아. 그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고 그렇죠. 북한의 한편으로는 당신네들이 핵 개발을 포기한다는 어떤 시그널만 주면 우리들 스스로가 미국의 경제지 풀도록 하고 거기에 반대로 미국도 만약에 핵 개발 자체를 공개적으로 포기하는 걸 선언하게 되면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사실상 북한 핵 용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을 보여주기만 해도 나는 그렇죠. 성공이라고 보는 거지. 내가 사실은 당신네들이 골치 아파하는 북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살짝 키를 가지고 있다. 자꾸만 중국더러 하라 그러는데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히 잃었어. 그거를 나는 할 수 있지롱.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어떤 민족적 특수성 이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롱. 이걸로 나설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분을 사잖아요. 한국은 중국의 일부 이렇게 말하는 거. 아, 그거 진짜 뭔 소리야, 진짜. 이 역사적인 어떤 상식이 없는 무식함이지. 아니, 그냥 단순히 무식한 이야기는 아니고. 근데 이거는 트럼프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마도 그렇게 말한 게 아닐까요? 한국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다. 뭐 이런 거. 근데 너무 심했지. 한국도 OECD 가입 국가고 경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인데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마치 중국의 동북공정 시각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릴 수가 있냐.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트럼프가 이 발언을 한 게 트럼프가 약간 그 박근혜화 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뭐냐면 사실 그 중국하고 미국과의 사이에서 오고 갔던 얘기의 그 정확한 그 내용을 보면 예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었는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트럼프를 거치면서 현재 시점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 쪽에서는 화들짝 놀란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잖아도 사드 갖다 배치해야 되는데 한국이 토라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우리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에 있는 한국의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걱정할 만한 사항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저놈아들이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박근혜 화법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트럼프가 대통령의 입은 정책이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도 4년 동안 박근혜 때문에 그 박근혜의 입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이 수많은 난관들을 봐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입에서 한마디가 저거 떨어지는 순간 중국은 앉아서 바나나 먹고 우리는 완전히 못된 거거든요. 이걸 해명한다고 해명으로 풀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거면은 사드를 배치를 안 해야 되는 거에 가깝잖아요. 함정이 숨어 있어. 사드는 북한 핵력이 아니라는 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사실 중국 견제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 자체는 갖고 놀고 있는 거야. 한류 같은 것들이 중국을 막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저희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했던 것들을 사드를 빌미 삼아가지고 다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강 이 새끼들이 정말 비열한 거야. 하는 짓거리들이 보면은. 둘이 하는 짓이 비열하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기회다. 저렇게 비열하게 노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사드 문제를 합의를 봤다고 해보세요. 우리 설치 안 하는 걸 합의 봤어. 그랬을 경우에 다음에 들어서는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면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이 섹터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갑자기 외교적으로.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적당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이거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차라리 쟤네들 둘이 우리 정부가 출발하기 전에 합의 보는 그런 상황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합의 보지도 않겠지. 보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 공세인 거잖아요. 미국 방산업체 유지하려고 하는 게 사실 미국의 MD예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천문학적으로 그 자체가 그들의 산업이고 그것에 반대로 중국에서는 그만큼 또 군비를 쌓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맞대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을 놓고 어느 쪽이든 간에 사드 배치 격렬하게 반대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쏠 일이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같이 이쪽에서 목소리 높이기 딱 좋은 이게 적대적 공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사드를 지금 자기들이 처리할 일은 없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비읍시험만 아니면은 이거를 갖고 적당히 주무르면서 이렇게 양강을 갖고 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일단 뭐 최순실의 방산비리 이런 걸 떠나가지고라도 그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게 지금도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이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결정한 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미군의 우리나라의 주둔군 지휘 협정 체제 하에서의 미군 보호라는 명목으로 조약 체결 없이 들어온 거거든요. 국방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미국과의 그냥 다이렉트로 계약한 거예요. 조약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국가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조약 수준으로 체결을 해야 되겠다. FTA처럼 조약 수준으로 체결을 하겠다라고 미국 정부와 다이렉트로 붙기 시작을 하면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 이 정부들이 협의를 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과 같은 졸속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올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거를 의논을 하고 각국의 의회에서 조약 체결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공공의 무대로 올라오면 세 나라가 북한을 포함해서 네 나라가 이거는
합의를 봐서 다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레이더 부분에 있어서 미국만 우리나라에 그 뭐 사드를 설치한 게 아니고요. 중국도 산동성에 500km 탐지 능력의 상시 레이더가 설치가 돼 있어요. S400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탐지 거리가 한 700km 이상이라고 하니까 한반도 전체가 다 보이고요. 그 흑룡강성 쪽에 그 쌍녀라는 곳에는 5,500km짜리 레이더가 이미 일본까지 가요. 일본 안까지 들어가다 볼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날라오는 ICBM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 물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체제도 이미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중국 전역에 후베이성, 허난성, 안우이성 이 세 개의 교차점이에요. 이게 다 5,000km씩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몽고에 있는 레이더까지 완성을 시켜서 지평선 너머에 있잖아요. 전파를 쏴서 그 전파가 산란되는 밑에 있는 모든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 거의 근접하는 수준까지 태평양을 건너갖고 저쪽에서 날라오는 ICBM을 볼 수 있고 그 밑으로 지나가는 함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수준의 조기경보 체제를 중국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문제는 중국은 자기 자국 내에 이 모든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남의 나라인 일본이나 한국에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지.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국도 북한에다가 레이더 하나만 딱 갖다 얹는 순간 이제는 미서부 지역이 전부 다 들여다 보일 수 있는 레이더 경계 체제를 또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송 작가님, 이건 밀떡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실 방위 체계라든지 저번에 우리가 말했던 북한의 뭐 ICBM 같은 것도 그렇고 무기의 수준이나 체계는 사실 뻥카가 나는 반이라고 봐요. 밀떡들은 야 이런 무기가 하나 있고 사실 네가 잘 모르지 이런 레이더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드 같은 경우는 쏴본 적도 없어. 그걸 맞추지도 못해.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새 같은거나 무슨 그 자연에 있는 동물들이 자기를 커버이게 하기 위해서 꼬리나 깃 같은 거를 엄청 세우는 거가 좀 비슷한 형태로 사실은 100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능은 30-4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실효성이 있거나 증빙이 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지구상에서 제4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중국과 미국일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경제로도 같이 얽혀있는 미국,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가 평화를 지향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군수산업 때문에 애매한 약소국들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질을 하고 있는 거밖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번에 미중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방카를 데리고 자리에 나갔어요. 이방카는 패션 회사를 하는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 내용만, 그 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한 얘기가, 중국이 저렇게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중국을 씹어야 되느냐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해줬거든. 이분 가끔씩 이런 인격은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는 만큼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기업가 마인드가 있는 양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정치적인 논리나 뭐 도덕적인 관념으로 갖고 접근할 게 아니라 실리로 갖고 접근했을 때는 양쪽에서 충분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가지고 사드도 이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논란 자체는 어느 정도 협상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이미 제일 큰 형들끼리 대충은 이바구를 맞추지 않았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요, 정권 바뀌면 그거 한번 해보겠어요. 일종의 특검 같은 거야. 사드가 배치게 된 배경에 이렇게까지 무지하게 밀어붙인 요인이 뭔지를 한민구 등 불러다가 나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 한민구는 반드시 사드 레이더의 시험 그걸 뭐라 그러지? 노출. 바로 앞에. 예. 한 5m 앞에 놔야 돼. 그게 너무 잔인하고 한 150m 앞에서 사드 레이더 목욕을 1시간 정도 시켜보는 걸로. 그러고 난 다음에 2.0으로 바꿔주겠다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꼭 나쁘게만 바라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 2.0으로 줘. 이왕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사야 될 거면 그때 성능 개선된 걸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배치가 한 5년 뒤로 훅 넘어가는 거죠. 아니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 안 되라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드 배치 한다 안 한다로 답해주면 되는데 더 좋은 거 줄게. 난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주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 지금 있는 거는 주지 말지 그러니 라는 데 대한 확답이 없다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의 그 텍사스에 있는 사드 1.0 포대 이거를 우리나라로 들여오게 하고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사이판하고 괌 그다음에 본토를 지키는 쪽을 개량된 거를 올려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구무기 원래 그렇잖아요. 새로 만들어진 무기를 주지 않거든요. 절대 전략적으로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50% 정도의 50% 정도의 탐지거리를 늘릴 수 있다. 성능 개량을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올 것 같으면 아마 중국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부딪힐 거고 그러잖아도 중국에서는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바로 들여오기는 힘들 것 같고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쌈 과이판 본토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닥다리 무기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고 치면 우리도 강경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저기 중고를 갖다 놓으려 그래? 제대로 된 거 좋은 거 갖다 줘. 라고 우기면 자연스럽게 뒤로 밀어버릴 수 있다니까? 이 빌미로 해가지고. 근데 이 사드라고 하는 무기의 그 효용성 자체가 증빙이 안 된 상태에 이제 정치 논리에 갔지만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손을 떠난 단계 같아요. 지금 사드 9 버전 레이더는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포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종류의 무기들이 이미 한국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쏠 미사일만 빼고 나서는 탑재 차량, 9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언제 배치하느냐 또는 미군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환경평가나 부지 조성을 끝내놓고 배치하느냐 요 부분을 어떻게 서두르더라도 대선 전에는 절대 5월 달에는 그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립 서비스 상황에서 정치적인 수사로만 이게 유지되고 있고 다음 정권 들어갔을 때는 지금하고 배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5월 달 이후에는. 알박기. 그렇죠. 지금은 자리만 꽂아놓는 거예요. 몸은 지금 지하철 안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이 먼저 지금 자리에 툭 던져진 그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요. 이건 창문 밖에서 던졌어. 아직 문도 안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 정말 좋다. 이 사드 관련해서 개량 사업에 들어간 레이시온사에서 들어간 방법을 놓고 민중의 소리에서는 지금 이런 타이틀도 뽑고 있어요. 사드레이터 고출력 방사선 방출 인정 제작사 개량 착수 이런 타이틀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9 버전은 몸에 치명적으로 해롭다는 거지. 결국은 사드에 관련돼서 뭐 무용성을 떠나서 또 유해 논란, 고주파 관련해서 이게 인체에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문제점을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나 우리 쪽 연구원들, 국방연구원들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몸소 쇠해 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여서 실험해보고 싶어요, 그분하고는. 그러니까 레이시온사에서 개량하는 사업, 개량하는 거는 지금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고출력 에너지 빔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겠다. 또 하나는 그거에 맞물려서 고에너지가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전기 에너지가 이 부분을 줄이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소재를 바꿔서 이 두 가지를 개선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나는 그러면서 더불어 50%의 탐지거리가 늘어난다는 건데 탐지거리가 늘어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력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고출력을 줄이면서 고에너지도 줄이면서 탐지거리를 늘린다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한 배 반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5,000km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지금 그래서 그 얘기가 되는 건데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이러면 있습니다. 뭐 러시아 중부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탐지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 정도 되면 거의 경기권까지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대선이 끝나고 정권 교체가 되면은 사드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적으로. 지금 말밖에 하고 있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잖아요. 주변 기기만 들어올리고 하는 건 상태잖아. 그리고 좋은 버전으로 주게하고 여러 거 달래고는 있는데 배치하지 마라는 의견도 있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문재인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재협상에 나설 거고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공을 국회로 넘겨줄 것 같아요. 저는 또 공개적으로 토의하라고. 예,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그 제안을 해봐야 될 게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이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을 하고 있거든. 요걸 갖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기놀이를 좀 해봐야죠. 야, 이거 배치하자 그러는데 어떡하지? 니들 생각 어떠니? 아, 나는 이거 배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니들 명분 삼아서 뭐 좀 해줄 거 없어? 라고 던져보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는 뜻을 이제 지난번에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 속에
예, 사실 가로 열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이제 그래서 뭔데? 라고 물어보면 그건 말할 수가 없고라고 얘기를 한단 그건 말이에요. 당연히 말할 수가 없죠. 예, 말하는 순간 이미 전략이 없어지는 전략이 거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미국이 사드 레이더를 한국 배치에 앞서가지고 성능 개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탐지 거리가 기존의 레이더보다 50%더 확장시키겠다. 그것을 한국에 지금 설치하겠다는데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 끝내겠다는 의도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 있는 모 관리인은 이거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미 군과 우리나라의 군이 합동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드는 버전이 1.0이고요. 2.0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드를 전체적으로 다 성능을 개선한다는 게 이 사드를 그 제작했던 제작사에서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레이시온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사드보다 탐지 거리를 높이고 요격 능력을 향상한 2.0을 개발해서 군납을 하기로 했고, 그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 이 사드는 생산이 안 되는, 쉽게 말해서 중고로 처리된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미군이 한 번 쓰고 난 이전 버전을 들어오기로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어차피 들어갈 거면 2.0 버전으로 해서 레이더를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2.0 레이더 버전이 개발되는 시기가 2020년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2020년 이후에 개발된 걸 놓겠다는 얘기인지, 일단 니들한테 1.0을 갖다 주